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지난 시간에 그 구감초탕, 우리가 소위 현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정맥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정맥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은 맥이 어떤 고르지 못한 상태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무조건 구감초탕을 써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그랬죠. 우리는 항상 판단을 해서요. 그 이름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결대맥이 있다. 그것이 뭐 현대 입장에서 부정맥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열병의 어떠한 흔적으로 인해서 열병에 의해 가지고서 부정맥이 나타나는 것과 정수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은 뭐 처방 자체가 판약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어떤 증상이 뭐 마황탕이 좋다, 계지탕이 좋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계지탕의 약 성분을 우리가 하나하나 판단하고 파악하고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옳다고 봅니다. 자, 이 조문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조문이죠. 이런 것들은 거의 정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글을 읽어보면은.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중경서에서 그래도 이런 글은 참 좋은 글이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글이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가 한의학이라고 그래도 소위 말해서 고방에서 말하는 어떠한 그 세계와 후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세계는 한의학이라는 이름은 같아도 추구하는 방향은 서로 다를 수가 있다는 거. 마찬가지예요. 상한론 내에도 여러 개의 어떠한 사실은 차원이 다른 글쓰기 방식 또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 이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이런 글들은 제가 뭐 혹평을 하자면은 거의 지리멸렬, 날조된 글입니다. 이런 것들은 한번 그래도 우리가 읽어봐야죠. 자, 우리가 무엇이 좋은 것인지 알아야 하듯이 어떤 글이 문제가 있는 것도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나쁜 것도 알아야 됩니다. 나쁜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무시를 하면 안 돼요. 왜? 그것이 왜 나쁜지를 알아야죠. 자, 저도 이 글은 해석 잘 못합니다. 이런 것들은. 무슨 말인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맥을 살펴봤더니 맥이 올 때는 완만하다가 어느 경우에는 한번 정지했다가 다시 온다. 맥을 눌렀는데 맥이 그냥 그런 대로 완만하다가 일시적으로 멈췄다가 부정한 거죠. 이것을 결이라고 한다. 자, 이것은 이런 표현이 이러한 글이 뭐라 그랬죠? 하나의 글에 있어서 전제죠, 전제. 우리는 그 냉철하게 전제라 할지라도 중경이 설사 이 글을 썼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전제는 결국은 누군가 개인의 의견에 의해서 결합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결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다른 말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만 누군가가 이것을 결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맥이 오는데 빨랐다가 둥둥거리다가 중간에 멈췄다가 다시 소삭하는 가운데 조금 빠른 가운데 다시 원래대로 움직이는 거 빠른 경우 이와 같이 돌아가서 도리어 동한 것은 결음이다. 야, 이거 여러분 결음이라고 그랬죠? 결량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까? 이것도 여러분 전부 다 누군가의 개인적인 사견이다. 이런 것들은. 차라리 이런 말은 여러분 쓸 필요가 없어요. 이런 말들은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런 말은 쓸 필요가 없다. 맥이 어떤 경우는 부드럽게 왔다가 일시적으로 정지했다가 다시 맥이 완만해지는 경우도 있고 글을 이렇게 쓰는 게 오히려 낫죠. 이것을 결이라. 우리가 결이라는 말을 알 필요가 있을까요? 이와 같은 현상이 중요한 것이지. 자, 맥이
약간 동맥이 있다가 중간에 멈췄다가 능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다시 또 동맥이 나타나는 것은 이것은 또 대음입니다. 대음이다. 아, 여기 위에서는 결음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이 대음이라고 했는데 대음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여기는 결음이라고 했고 여기는 대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우리가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좋지만은 여러분 가운데 이 이름을 결맥이다, 결음맥이다 또는 대음맥이다 이것을 외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맥이 결국은 뭐죠? 맥이 부정확하다는 거죠. 고르지 않다는 거, 뛰다, 뛰지 않다가. 여러분 이런 거 임상하신 분들이라면은 여러 번 경험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맥을 얻는 사람은 반드시 치료하기가 어렵다. 자, 이거에 대한 것은 자 우리가 결이다, 결음이다, 대음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흡사소위 이와 같은 맥상은 이른바 오늘날 말하는 부정맥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와 같은 조문은 크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문과 다른 부류다. 그 명명한 것을 설령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여러분 가운데 상한론 하신 분들 가운데 이런 거 외운 사람 없어요. 그죠? 우리가 몰라도 관계가 없죠. 자, 그리고 제가 그 글을 출판할 때까지는 조금씩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혹시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하고 나중에 제가 출판했을 때 그 내용과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요 부분도 제가 조금 바꿨는데 이걸 그 파일에서는 안 바꿨네요. 보니까. 그냥 그 뜻은 다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경서의 뜻을 둔 사람들은 항상 전후의 병증을 어떠한 맥상 전후의 병증을 반드시 근거로 해가지고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뜻은 이거예요. 그 맥상이 어떤 이유로 해서 그 맥상이 되었는지를 자 전후의 병증을 반드시 여러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맥상이 왜 이와 같은 맥상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판단한 연후에 안 연후에 판단해야 그나마 어긋나지 않는다.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게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처방은 그렇게 규정 짓지 마시고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그 사람의 체질이라든가 현재 나타난 병증을 통해 가지고서 그것을 판단해야지 맥상만 가지고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 자, 이 글도 대표적으로 아주 이 상한론을 후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 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딱 보고 이상하면 이상한 겁니다. 이 글을 읽어보고 이거 이상한데? 이상한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자, 우리 한의사들 가운데 우리 한의사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의 그 한의학을 공부하는 사람 가운데 가장 취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단연코 한 가지를 들읍니다. 여러분들은 한문을 모르는 세대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한문을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는 사실은 무엇을 모른다. 지식이 없다. 무지하다. 한문에 대해서 무지하다. 이 무지는 무엇을 일으킨 줄 아십니까? 무지는 공포를 일으켜요, 여러분. 공포. 여러분들은 한의학이 재밌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마음속에는 한의학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한의학의 공포심의 뿌리가 무엇이냐? 한의학의 원리가 심오한 게 아니라 한문으로 글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등학교에서부터 배워왔던
여러분 우리가 한글 세대, 영어 세대면은 단순히 한글을 익히고 영어만을 익히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문화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합리주의적인 정신이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문은 합리주의적이지가 않습니다. 봐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공포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 우리들의 약점이 뭐냐? 한의학을 비이성적인 글을 이성적으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잘된 글인지 못된 글인지 판단을 못해요.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상한론에 대한 논문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사실은 각 대학에서. 그러나 비판하는 글은 없어요. 그냥 거의 추정하고 그것을 해석하기에 급급하죠. 분류하고. 이게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더 여러분, 우리 이 한의학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포심을 여러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죠? 개념화 시킵니다. 어떤 것들을 개념화 시켜요. 이것은 옛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보면은 현상을 자기네 나름대로 개념화 시킨 글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묻기를 누군가 물었는데 병에 태양 양명이 있으며 정양 양명이 있으며 소양 양명이 있으니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올바른 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생각해서 의심을 가져야죠. 병이 태양 양명에 있다. 이와 같은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마치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은 이거를 그대로 해석하고 하면은 여러분 이 해석이 우리 이미지화가 돼야 돼요. 예,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불분명한 거예요. 이 글은 이와 같은 정양양명, 태양양명. 자, 묻기를 예를 들어서 증상 가운데는 태양병이 있고 양명병이 있고 정양병, 양명병이 있고 소양병, 양명병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면 그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반은 맞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했을 때 병이 태양경에 있다고 하는 것인지 태양병을 말하는 것인지 양명을 말하는 것인지 도대체 태양이 뭐냐는 거예요. 양명이 뭐냐는 거예요. 예. 이 실체가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태양이라는 실체가 양명이라는 실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해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예. 자, 답하기를 태양 양명은 비약이 이것이다. 참나, 여러분. 왜 이런 말이 나타났냐 이거예요. 비약이라는 말이. 여러분, 비가 무엇을 거둔다는 거죠? 무엇을 압박한다는 것이죠? 예. 이것도 여러분, 각 대학교의 원정교실에서 이런 것들 뭐 전부 다 해석해 놓은 거 많이 있어요. 뭐 이렇게 중경서에 대한 걸 전부 다 더욱더 곤란하게 만들었다. 정양 양명은 위가실이다. 여러분 비약실과 위가실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증상도 없이 제가 그랬죠. 이런 것은 누군가의 전제다. 전제 조건이다. 그런데 이 전제가 문제가 있다.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 소양 양명인 것은 발안하고 이소변할 따름이다. 발안시키거나 이소변을 시킨다는 거예요. 위중조 번실은 대변난이 이것이다. 예. 여러분 이것과 여러분 같죠. 위가실이라고 하는 것과 위중 건조하고 번실하고 대변난이 바로 위가실이잖아요. 예. 예, 이와 같은 질문에 이와 같은 대답 자체가 다 모순입니다. 이런 것들이. 예. 여러분 이런 것을 추워도 마음에 담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억지로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덤벼드는 것이 바로 그 중용에서 말한 공자가 말한 뭐 공자가 말했다 그래서 제가 무조건 추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합리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후세의 사근 행계자 유술언 하나니 오불유지라 그랬죠. 후세의 사근 행계, 은밀한 것을 들춰내고 괴이한 것을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바로
우리 한의학에는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비약이 무엇인가? 이게 은밀한 것을 들춰내는 거예요. 예. 여러분, 비약이란 말, 후세 사람들이 자꾸만 비약증 이렇게 말하죠. 예. 위가 실에 비해서 상대적인으로 허증을 말할 때 이런 식으로 쓰죠. 예. 그러나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여러분. 예. 위험한 말입니다. 비장이라고 하는 게, 위라고 하는 게, 비가 실질적인 장기냐, 옛날 사람이 오행 배속에 의한 장기인지 실질적인 현대의 비장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예. 혼돈을 초래해야 하잖아요, 이런 말들이. 예. 이런 글들은 여러분 아주 정말 나쁜 글이에요, 여러분. 예.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을 하면은 뭐 개중에는 뭐 저 욕먹을 각오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한의학에 여러분 이런 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제가 고통받았던 건 뭐냐면은 고전이라고 전들 동의보감을 안 읽어봤겠습니까? 시도를 했어요, 저는. 근데 읽다가 말았어요. 예. 학교 다닐 때, 본과 다닐 때 이미 이 문제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 그리고 30대 제가 한 35살 완전히 우리가 말하는 한의학과 결별을 저는 했어요. 다시는 내가 이런 길을 가지 않으리라고. 예. 근데 가지 않는다고? 그것은 제 문제죠. 그 이유를 밝혀야 되잖아요. 왜 내가 이와 같은 고전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지. 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여기는 아무런 뜬금없이 태양과 양명이 견병인지 합병인지 변병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위험한 글들이에요, 여러분. 또 정량은 뭡니까? 예. 정량은 뭐고 또 양명은 뭡니까? 이게. 예. 이런 거는 여러분 누군가가 후세 사람들이 정문이라고 할 수 없이 그냥 갖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이것들이 바로 다 위탁, 찬입 이와 같은 것들이에요. 자, 예로부터 비약이 뭐냐? 옛날 사람도 궁금했죠. 비약은 뭐냐면 여기서 자고라고 하는 건 제가 상한론 전생집에서 이 말을 쓴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진액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진액을 묶어가지고 진액이 운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래서 대변이 변비한 거다. 자, 요게 재미있습니다. 예. 진액이 부족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진액이 부족해서 위중이 건조하면 위과실이죠. 예, 말의 뜻은 이것은 진액이 부족한 게 아니라 진액이 있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뭐랄까 걷어들여 가지고서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대변이 굳었다는 거예요. 위과실은 위중 건조해서 조시가 생긴 거다. 이건 뭐 다 알고 있는 거죠. 자, 이거를 여러분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죠? 허비라고 그러죠. 허비. 몸이 허해서 변비가 생긴 거고, 요거는 실비라고 그러잖아요. 실비. 그런데 실질적 내용 보면은 여기에 무슨 약을 쓰죠? 나중에 승기탕 종류에다가 맞아있는 쓴 거죠. 이와 같은 증상이 여러분, 자, 비록 없지 않지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액이 있기는 있는데 진액이 잘 유동하지 못함으로 해서 변비가 생기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노인들 같은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젊은 사람도 물론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말을 쓴 거예요. 이와 같은 증상들이 없지는 않지만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어찌 반드시 위과실이나 비학허로 귀속시키는가. 이런 말들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명지병, 위과실 이런 말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이 전제가. 그래서 중경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 중경의 본의를 알고 있는 사람은 위과실이란 말도 오히려 이건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여기는데 하물며 비약이라는 말에 있어서 그러니까 비장이 진액을 움직이지 못하게 묶은다 이런 뜻이죠. 비약이라는 게. 이런 말이 여러분 가능하다고 봅니까?
이런 것들은 절대로 올바른 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관리적으로 위가 실이란 말을 저도 글을 압축해서 조문에 그대로 쓰기는 쓰는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혼자만 아는 용어죠. 혼자만 아는 개념이죠. 이런 것들은. 자, 내가 듣기로는 삼양이 모두 위부에 들어갈 때의 증상들이니 삼양이 양명은 수곡의 해이며 이거는 옛날서부터 이런 말들이에요. 양명은 수곡의 해다. 이런 말도 여러분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수곡지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양명은 여기서 소화기를 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소화기를 말하는 거죠. 중토는 만물이 돌아가는 바다. 땅은 만물이 돌아가는 거.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면 뭐 바다는 뭐 만물이 안 들어갑니까? 따지고 들면 한도 끝도 없죠. 고로 삼양경은 모두 그 부로 들어간다 하니 여기도 보면은 여기서는 요 경이라고 딱 써 있죠. 또 삼양의 경은 모두 그 부로 들어간다. 중경서 어디에도 여러분 태양경, 양명경이란 말은 없어요. 전경이라고 하는 말은 있어도. 그래 여기서는 삼양경이라고 딱 나왔잖아요. 태양경, 양명경, 소양경이 그와 같은 뜻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은 경락을 말하는 거죠. 분명히. 이게 잘못된 논리예요. 후세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상한론을 해석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모두 오행 배속에서부터 나온 것으로 우리들이 평생 동안 종신유지라고 하는 건 논에서 나온 말이죠. 내가 평생도록 따라서 공부를 할지라도 능히 그 실체를 증거로 참을 수가 없다.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그 실체를 규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규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말장난으로 한 거죠. 아니 토는 마무리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위는 소화기는 모든 음식물이 위로 들어간다. 그거는 물론 맞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왜 비장이 나오고 삼양경이 이렇게 나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잘 쓰는 글이죠. 명분에 빠져가지고 억지로 그것을 끼워 맞추기보다는 차라리 현재의 그 증상, 이거 증거죠. 증거를 근거해서 밝게 구분하는 것만 못하다. 바로 상한론의 원래의 그 기본적인 본의는 뭐냐? 그 분리함으로 인해서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인기분리하야.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인기분리하야.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지예요. 이지. 분리함으로 인해서 이롭게 하는 거다. 막힌 거를 풀어주는 거다 이런 소리예요. 땀이 나오지 않으면은 분리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땀이 나오지 않으면 발화시키면 됩니다. 진액이 고여 있으면 진액을 움직이면 돼요. 변비가 생기면은 하법을 쓰면 됩니다. 소변이 불리하면은 소변을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지예요. 그러니까 즉 인기 분리이 이지다 이 소리예요. 이게 바로 한 글자라면 이롭게 한다, 편안하게 해준다, 풀어준다 이런 뜻이죠. 상한론 처방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몸에 병독이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병독이 형성되지만 그거에 따라서 병독의 위치에 따라서 불리한 상황에 따라서 편안하게 풀어주는데 그것이 바로 발한, 행진, 하지, 이소변 또는 구어혈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자, 이제 문제의 글이 나옵니다. 그 앞에 글은 정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다루지 않는데 오히려 179번의 근무 조문 때문에 후세의 많은 주석가들이 전부 다 거기에 매몰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겁니다. 자, 양명이라고 하는 병은
위가 실이 이것이다. 양명병이 뭐냐? 위가 실이다 이런 소리죠. 그럼 위가 실은 뭐냐? 자, 우리가 육경제강을 한번 보세요. 태양병은 어떻게 되죠? 태양지휘병은 증상을 쭉 나열했죠. 소양지휘병 했을 때 국어, 인거, 목현이라고 그랬죠. 증상을 쭉 나열했잖아요. 소음병도 마찬가지고 태음병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서는 증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을 했습니다. 위가 실이 이거다. 이거 여러분 비판해야 됩니다. 이런 거. 예. 그래서 원래 정문은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다른 데로 비하면 양명이라고 하는 병은 서모가 있고 조혈이 있고 오한하지 않으며 대변이 굳어 있고 숨이 약간 헐떡거리고 복만하면서 천식기가 있는 것을 양명병이라고 한다. 이게 오히려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제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이와 같은 전제가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비교적 그래도. 그래서 여러분 위가 실을 외우면 안 돼요. 이거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죠. 서모 조혈이 발작하고 불오한이 반오열한다든가 대변이 굳어 있다든가 대변이 보기가 어렵다든가 숨이 차든가 복부가 가스가 차면서 숨이 찬다든가. 근데 결국은 뭐죠?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대변난이죠. 위가 양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변난이 가장 중요한 거죠. 대변 보기가 어렵다.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복부가 가스가 차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이 중토는 만물이 속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복부는 복은 생명의 근원이며 병독의 근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자, 복부가 뭐냐? 모든 예를 들어서 음식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고 또는 모든 병독이 복부로 몰리거든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병독의 뿌리이다. 이렇게 오히려 표현하는 게 현실적이죠. 이런 말들보다는. 구체적이잖아요. 자, 아무런 이유도 없이 끊어서 단정해. 양명병은 위가시다. 이게 하나의 양명병의 제강이잖아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가실이라 그랬죠. 여러분 위가실이 뭐예요? 증상에서 결국은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강에서 이르는 바 위가실은 과연 무엇이냐? 이것은 제강의 법례, 일반적인 예와 글쓰기가 사뭇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도대체 무엇을 의심한다는 말이냐 이런 그렇기 때문에 혹자 이르기를 병의 양명에 있다 이런 말을 썼죠. 앞에 병제 양명, 병제 태양 이런 말 써 있잖아요. 조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그 소위 양명이라고 하는 것은 위경을 말하는 것인가 위부를 말하는 것인가 이것도 알 수가 없죠. 이런 말 때문에 병이 양명에 있다는 말 때문에 후세의 해석가들 의정공간을 보시면 알게 됩니다. 이 태양의 병이 예를 들어서 표사가 양명경으로 들어갔다. 그 양명의 위부로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무릇 육경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것은 강의를 하면서 처음 저는 상한론에 있어서 육경을 어떻게 보느냐 변증의 이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명이 되고 제가 했죠. 이 말을 한 사람은 기릭동동이에요. 대단한 분야예요, 여러분. 기릭동동이 예를 들어서 임상간에 이론간에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마세요. 처음으로 누가 이와 같은 데서 의심을 했겠습니까? 이게 변증이라고 하는 건 책 제목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태양, 증, 맥, 변 이런 말 했잖아요. 변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분류학입니다. 분류학. 이것도 계속 말씀드린 거죠. 왜 여섯 가지로 병증을 분류를 했는가? 병증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수천 가지, 만 가지 헤아릴 수가 없죠. 그 병을 6개로 분류를 해놓은 그 틀이 바로 육경입니다. 좋은 뜻으로 보면. 다만 공교롭게도 그 육경의 이름이 경락의 이름을 차용했기 때문에 많은 해석하기에 도움이 준 반면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경락 자체도 가설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금계유락에서는 이미 이와 같은 문제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태양지휘병과 거름지휘병이라는 용어로 나와 있는데 금계유락에서는 병의 원인을 이런 식으로 분류를 안 했다는 것. 예. 풍지휘병, 습지휘병, 예를 들어서 수지휘병, 곡달지휘병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다는 거예요. 예, 다른 겁니다. 다른 차원이에요. 예. 자, 육경이 뭐냐? 증후를 구별해 놓은 이름이다. 그러니까 분류학의 기호다. 분류의 기호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은 예전 사람들이 왜 분류를 했을까요? 이것도 예, 자연 발생적이가 않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예, 처음에 기록물들이 어떠한 기록들이 막 이렇게 임상 경험들이 막 쌓여져 있을 때 그 대나무를 저기 해가지고 잘라가지고서 그 만들었잖아요. 그 책 뭐랄까 종이 대신에 그랬을 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분실이 될 소지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차 후세에 전달되지 못할 것을 걱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은 자연 발생적인 거예요.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의 고문원들도 전부 다 후세에 여러분 전부 다 현대적인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 형식으로 나무를 이렇게 또는 파피루스라든가 이런 거를 전부 다 해가지고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그 잎사귀 같은 거를 다 나무를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새긴 거거든요. 근데 후세에 지나가다 보면요. 이런 것들이 뒤섞이게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증상 하나하나가 막 다 섞여버리면은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류학이라는 것은 인류가 어떤 학문의 시초가 뭐냐? 분류예요, 분류. 사상의학은 분류학 면에서 굉장히 훌륭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분류학의 하나의 기준으로서 우리가 체질을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도 4개에 나눴잖아요. 요즘에는 뭐 무슨 8체질도 또 나누죠. 예, 8체질로 어떤 사람 나누기도 하죠. 그럼 그 사람 개인의 뜻입니다.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의 분류 방식이니까. 자, 우리가 어떠한 글을 쓸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분류입니다. 예, 그래서 육경이라고 하는 거, 육경 변증은 바로 분류학이라는 것. 그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훌륭하다, 탁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병증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자, 그 중에 육경 변증의 상한과 중풍, 온병 이런 것들이 다 거기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분류에 대해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분류, 변증은 바로 분류인데 그 인간의 그 우리 진화론 같은 데 있어서도 이제는 그 나무로 비교해 가지고서 분류를 시키잖아요. 예. 그 호모 사피엔스까지 나올 때까지 계속 영장류들을 분류시키잖아요, 여러분. 예, 계통대로 분류를 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여러분 지혜면서 나무를 보면은 나무에 그러한 현상들이 있잖아요. 예. 줄기 예를 들어서 기둥에서부터 줄기 가지로 이렇게 뻗어나가고 잎사귀로 뻗어 이런 게 바로 현상의 분류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무의 모습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면이 굉장히 크다는 것. 예. 기본적으로 분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뒤섞이기 때문에 어려웁니다. 예.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현상은 다 분류되어 있어요. 인간이. 예. 하늘도 전부 다 분류해 놓았습니다. 예. 예. 하늘의 별자리도 다 분류를 했잖아요. 인간이. 예. 그러지 않으면은 아니 북두칠성하고 별자 그 7개가 무슨 관계가 있죠? 나름대로 그렇게 연결시켜서 본 거예요. 그냥 그것도 분류죠. 북두칠성이 그 별자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의 그것을 통해 가지고서 표징으로 삼는 거죠. 계절과 그런 것, 기울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서. 예. 자, 그러므로
양명병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래도 옳지만은 받아들이자 이거예요. 병이 양명에 있다는 이 표현 자체는 여러분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예. 제가 이래서 이런 거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 그러려면은 이 병이 양명에 있다고 했을 때는 양명이 예를 들어서 상징적인 부호가 아니라 실체적인 장기로서 우리 인체의 어느 부위를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병이 소화기에 있다, 위에 있다, 소장에 있다, 대장에 있다. 옛날 사람이 무슨 뭐 장이면 장이지 소장과 대장을 언제 구별했습니까? 구별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전 사람이 말하는 상한론의 위는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모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가 실이라고 하는 건 다른 뜻이 아니다. 위가 건조해지면서 대변이 곤란한 상황을 위가 실이라고 하니 이것은 바로 승기탕의 증상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승기탕의 증상으로서 양명병으로 규정을 하는 것이 그나마 옳다.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참 저는 가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20대에. 정말 뭐 거기에 보면 양명과 태음은 똑같이 중주에 처하니 이게 중국 사람들의 중화주의 사상이에요. 오행의 사상입니다. 중주라고 하는 것은 인체의 가운데를 말하는 거예요. 중주에 똑같이 처한다. 양명과 태음은. 그러면 양명과 태음은 우리 인체 가운데에 똑같이 처한다 그러면 양명과 태음은 실제 하는 장기로서 인식되어 있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육경변증은 분류학의 기호인데 분류학의 기호가 어떻게 중주에 같이 처합니까? 그런데 맡은 바의 영역은 각각 다르다. 다스리는 바의 영역은 각각 구별이 되니 위는 거두어들이는 것, 음식물을 받아들이는 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양명은 실을 주시라고, 비장은 보내는 것, 공급하는 것을, 진액을 공급하는 것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태음은 그 리를 주한다.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얘기죠? 누가 이런 것도 전부 다 내경에 비슷한 말이 나오죠. 맹자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윗사람이 좋아하면 아랫사람은 그보다 더 심하게 한다. 자, 중경이 누굽니까? 한의학의 의성이잖아요. 의성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너희들은 입 닥치고 무조건 따라와. 이런 소리예요. 아랫사람은 더 심한 거죠. 이 전제 조건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금도 해석을 보면요. 가금은 청초의 사람으로서 청나라 때 고증학이 나타나기 학문에서 주리적으로 나타나기 시점에 왜 고증학이 발생되어졌느냐? 그 당시 송나라와 명나라를 거치면서 중국 철학이 소위 말해서 이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학은 뭐냐면은 주자의 성리학과 왕양명의 그 왕수인의 양명을 말하는 거예요. 두 개의 무슨 전부 다 이학입니다. 이학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학이 이 실체와 사실과 여러분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게 많아요. 비현실적인 게 많다는 거예요. 이학이. 그래서 초기로 원래의 기본적으로 도대체 글들이나 생각이 어떠한 사실에서부터 유래가 되었는지 판단하는 것. 그게 바로 고증학이에요. 실체를 규명하자. 여러분 이런 말들은 고증학과도 완전히 정서적으로 위반되는 거죠. 이때 그 한의사들의 잘못은 뭐냐면은 황제의 내경을 고증학으로 인해 가지고서 황제의 내경이라든가 신론본초경이라든가 상한론을 다시 역사에 재등장시킨 공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았다는 것. 황제 내경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후세에 편집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맹목적으로 가르친 겁니다. 아직도 우리의 한의학은 상당 부분이 여러분이 고전에 접하면 접할수록 바로 이와 같은 미로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금을 비판하는 겁니다. 가금은 굉장히 출중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공도 있고 과도 있어요.
그게 전부 다 이게 뭐죠? 예, 오행 배속 관계에서 나온 거죠. 황제 내경에 나오는 오행 배속에서 나온 거죠. 그 오행이라는 것도 여러분, 자, 이것도 분류입니다. 예, 여러분 이 오행에 대해서 잘 알려면요, 회남자 책을 읽어보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글들이 나와 있어요. 회남자가 예,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당시에 그 한나라 그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갔을 때 정신 세계, 소위 말해서 황로 사상의 대표적인 책입니다. 회남자는. 그러니까 황로 사상을 공부를 하려면 회남자를 읽어봐야 돼요. 거기에 보면 오행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 음식의 맛이 왜 5가지입니까?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5가지로 분류한다 이 소리예요. 균합한다 이 소리예요. 예. 음악도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궁상각취 왜 5가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알고 보면은 모든 소리는 5가지 소리로 균합된다 이런 소리예요. 이것도 일종의 분류죠. 오행이라고 했던 것도 현상에 대한 분류예요. 예. 또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사상, 어떨 때는 오행, 어떨 때는 육경. 이거 전부 다 분류의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 예. 청대 상한론은 내경을 근거로 해서 명분을 세웠다. 예. 이건 뭐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실증에서부터 실증을 놓쳐버리고 허구를 숭상했다. 예.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 여러분 글 읽어보시면 느끼잖아요. 전부 다. 예. 결국은 뭡니까? 허구로 빠진다는 거예요. 허구는 뭐를 나중에죠? 예. 망상. 이 말하면 또 저 욕 먹는데 한의사들 가운데 대부분이 망상론자예요. 왜 망상론자? 잘못된 용어로 개념화 시킴으로써 자기 생각에 빠지는 거야. 예. 요즘에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뇌피설이라고. 예. 다 망상입니다. 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제가 초기에 고전을 공부한다는 호랭이 굴에 들어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정신을 놓치게 되면은 예. 망상에 그냥 빠지고 호랭이에 잡혀먹죠. 여러분 다 그래 죽어요, 여러분. 고전 막 책 읽고 이러는 거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정신 바짝 차리고 예, 봐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후세 사람들이 그 해석에 있어서 해석에 있어서 여러분 의정공감 읽어보세요. 또는 가운백이라든가 청대의 무수한 그 해설을 보세요. 비록 따르고자 하나 배우려고 해도 무무연 부지소위 자수하니. 예, 이거는 그냥 관용적으로 쓰는 어쩔 줄 모르고 내가 지켜야 할 바를 알지 못한다 소리예요. 당황스러워 해가지고 무무연 부지소위 자수. 이거는 예, 굉장히 자주 쓰는 용어입니다. 예. 제가 쓴 글이 아니고 예전서 관용적으로 쓰는 거예요. 사람이 막 정신이 빠져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예, 무식한 뜻을 말하는 거예요. 답답해가지고 어느 길로 갈지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게 바로 무무연입니다. 그래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지켜야 될지 알지 못한 이것이 누구의 허물인가? 말 하나 하지 않아도 알죠. 누구의 허물입니까? 예, 내경에 빚어진 허구에 빠진 잘못이죠. 결국 모든 것은 우리 한의학의 모든 문제점은 내경에서부터 내경을 예를 들어서 해석하는 데에서 발생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의학이 너무 심오해서 내가 평생 공부해도 알지를 못했다. 이따위 소리를 하는 겁니다. 예. 저 욕 많이 먹겠네요. 오늘 그 강의는 그냥 저도 이런 걸 보면 열불이 조금 터지고 예. 억제되었던 분노들이 막 솟구칩니다. 그냥. 예. 왜냐면은 뭐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 제 인생을 어떻게 보면 갉아먹은 이와 같은 그 사고 방식이 예, 우리 한의학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예, 눈을 감고 싶고 귀를 막고 싶을 정도예요. 예, 한의학 신문 같은 거 보세요, 여러분. 예, 뭐 잠깐만 얘기해봐야 그렇죠. 예,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목불인견입니다. 예,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근데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참 기가 막히죠.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게 장자를 읽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는 장자를 통해 가지고 한의학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 장자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모르는 것일 수 있고 내가 모르는 것이 모른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아는 것일 수 있다. 저는 거기서 깨쳤어요. 예.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